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 내무사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시험을 치신 분들은 일단은 일기를 들어오세요. 연기를 잘 안 들으시고.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그래도 연기부터 듣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거는 좋은 자세인 것 같고. 근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 연기부터 듣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부터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은 몇 분 계시고, 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OT 영상을 일단은 보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저도 이제 법인에서 좀 경험이 있었고 한 1년 정도 일했고,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상담 창구라고 해서 비영리로 정당에서 한 1년 동안 또 일을 했어요. 그리고 노무사 시험은 26기에 합격을 했는데 26기에 합격하기 전에도 사회 경험은 있었던 편이에요. 근데 좀 비정규직으로 좀 자주 있었죠. 이제 딸랑 석사학위 하나 가지고서 이제 취직 자리 구하고 다녔는데 딱히 박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문직으로 이제 전향을 하고 워낙에 노동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쪽이 제 길이 맞았고요. 후회도 없고요.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요 정도로 제 소개를 마치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도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실업률이 높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때는 실업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경제가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요즘 보면 지금은 밑바닥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시대가 왔어요. 정말 이게 좀 심각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전에도 이거 노무사 시험 수험 시장에 들어온 이상 이거 아니면 그 불합격하면 다른 거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할 게 없었어요. 이거 아니면은 이제 너무 많이 와버렸고 할 게 없구나. 그래서 그 합격한 이후의 인생 자체를 그릴 수가 없었고요. 그릴 필요도 없었고요. 그냥 합격하면 지금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맞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더 해요, 더. 이거 아니면 다른 일 알아보자. 그런 선택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없어요. 이제 없어요. 여러분들은 발 들여놓은 이상 이 비용을 전부 다 회수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 당시에서 그게 최선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갈 거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도 맞지만 잘해야 돼요, 정말. 같은 시간당이 공부의 질이 달라야 되는 걸 의미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아껴주려고 오늘 여러 가지 조금 공부의 방법, 컨셉 같은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제가 자료가, OT 자료가 이렇게 나갔죠. 자,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몹시 준비된 강사.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연차면 여러분들 못지않게 수험 생활도 해봤고 결국에는 합격을 또 했고,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분석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 갈아엎어서 합격한 해에 정립이 됐다, 방법이. 그래서 느낀 바가 참으로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입을 할 때에는 잘 몰라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도 진입했을 때 알지 못했어요. 누가 알려줬으면 참 좋았겠다.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러면 시간을 훨씬 많이 아꼈겠지? 그건 누군가가 말해줘서 아는 거예요. 먼저 간 사람들이 말을 해줘서 알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런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려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기 뼛속에 막 콱콱 막 이렇게 박히다시피 해가지고 기억을 하려는 사람이 있고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흘려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태도에 있어서는 좀 결과적으로 달라져요,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근데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야겠다라는 정도면 좋겠어요. 그 정도라도 제가 해드리는 말들은 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몹시 준비된 강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향상심, 호승심만 있으면 반드시 합격을 합니다. 29회 수험생들 분들 이렇게 보조 강사할 때도 드렸던 말씀이에요. 향상심은 나아지려는 마음이고
호승심은 이기려는 마음이에요. 이제 반드시 나아지고 이기면 된다. 그리고 공부 특강에서 이미 제 OT를 듣거나 수강을 하셨던 분들은 이 그래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여기가 50일이고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50일 전에는 무조건 5회독이 돼야 되는데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거 전 과목이에요. 전 과목. 제가 이렇게 하니까 회독만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론을요. 듬성듬성 막 건너뛰면서 가르친 적이 없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웬만하면 시간이 되는 한도에 있어서는 전부 다시 할 거예요. 다 제대로 알려주고 전체를 다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릴 거고요. 이 회독은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 분석할 수 있는 배경 지식 때문에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배경 지식 때문에. 제가 오늘 볼 수영도에도 총론 파트 나가잖아요. 총론에서도요. 뭐 혹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시험에 2차 시험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왜 가르쳐?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예를 들면요. 29회에 나왔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있죠. 거기서는 종속성의 종류가 우리는 총론에 보면 4개가 나와요. 뭐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조직적 종속성, 법률적 종속성. 그런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개념화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례에는요. 경제적 종속성, 조직적 종속성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외워요. 근데 그거는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번 29회 문제 딱 봤을 때 법리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판례를 좀 꼼꼼하게 열심히 읽는 습관이 잘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판례에 사실 어떤 판례든 구체적 사안이 있고 결론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것들을 모르고 법리만 보고 공부를 해요. 근데 책을 이렇게 회독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 법리 중심으로 나와 있는 건 맞아요, 판례가. 근데 1기에서는 일단 판례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관계하고 그 포섭의 방향, 결론을 어떻게 맺었나까지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170선 원포인트 판례 방광수 박사님의 170선 교재도 활용을 할 건데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거나 부실한 부분은 제가 보완을 해드릴 거고요. 사실 판례 같은 거 볼 때 앞에 사실관계가 먼저 막 나온 다음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실관계 사실 안에 녹아 있어요. 이유설시 부분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로노의 특강에서도 요거에 중점을 많이 뒀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로노의 특강 들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뭐 제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사실관계만 봐도 포섭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냥 보여요. 그냥 답이 나와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리도 이 법리가 여러분들 책에 있는 법리, 이론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 공부할 양은 더 있다는 얘기예요. 더. 기본이란 얘기예요. 기본. 전 과목 기본 수험서 회독하는 건 기본이고요. 심화로 법리에 포섭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4과목 중에서요. 우리 노무사 시험 4과목 중에서 강사들 품이 가장 많이 드는 게 사실 노동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법학 과목. 뭐 행정도 못지않고. 판례 계속 쏟아지잖아요. 뭐 인사관리 경조 그러나요? 뭐 기본적으로 외울 양은 맞는데 올해도 한 2, 30개 이건 나올 수도 있겠는데? 한 2, 30개 되는 것 같아요, 벌써.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 다 해야 되고요. 자, 오해독은 그래서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안, 2순환, 3순환. 그리고 제 수업에서 1기에서는 이제 25점짜리를 한 8문제. 이제 자가채점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풀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전회차. 왜냐면 마지막 날은 이제 채점 강평 해야 되니까 그 모의고사 해설을 해야 되니까 한 150점짜리를 하게 되면 25점짜리가 6문제가 돼요. 그러면 총 한 14문제 정도를 보게 돼요. 1기에서. 기출 변형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 무료 특강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기출 해설 특강 있죠. 5개년, 최근 5개년.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시려면 그걸 보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저 강사가 답안 해설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않고 강사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연기 1기 이론 수업 막 듣다가 2순환, 3순환 가서 뭐야? 왜 답안 해설 이렇게 하지? 그래서 바꾸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강사들마다 답안을 해설하는 그 기본 포맷은 자신이 교재로 삼고 있는 것에 따라 달라져요. 형태가 달라져요. 중점 두는 부분에 따라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이 기출해선 답안 보고 자신한테 맞는 강사 선택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료 특강을 12월에 했어요. 12월에 했고요. 그걸 보고 제가 최초로 나눠드리는 제 해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썼겠죠. 예, 제 피땀이 서려 있어요.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다 근거도 다려고 했었어요. 기출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이 문제가 나오면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그 판례가 나온다면 요거를 요렇게 이용해서 한번 써야겠구나. 여러분 답안 구성하는 노력 연기 일기 해본 적 있어요? 단연차분들? 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은. 단언컨대. 근데 그런 걸 해보셔야 한다고. 제 커리큘럼은 1년에 어떤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제대로 분석하고 쓸 수 있느냐. 그걸 향해서 가는 걸로 짜여져 있어요. 50일 전에는 5회독 해야 된다는 거. 이걸 강조했죠. 자, 요 그래프. 50일 전에 상승해요. 그쵸? 자, 요때 마음가짐은 향상심, 호승심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합격하려면 여기 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많이 모자라요. 없어요. 그쵸? 요거를 인지하고 나아지자. 그리고 이겨내자라는 그게 바로 수험 생활이에요. 그 과정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내가 붙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요. 아직 여기 도달 안 했는데. 아무도 합격 못해요. 아무도.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수험 시장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 누구도 몇천 명 전부 다 아무도 지금 상태에서 합격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아지려고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이 과정을 이겨내자고만 생각하면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해요. 단적인 예로 그랬죠. 노경에서 제가 거의 꼴찌를 했었다고 모의고사 보면. 근데 항상 최고 답안을 쓰던 조교가 있었어요. 저하고 합격해서 같은 조였어요. 같은 조가 됐어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노경 점수가 똑같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 자세로 당락이 결정되는 부분도 되게 커요. 자, 그래서 향상심, 호승심 두 개의 키워드 기억하시면서 요 그래프, 여기. 단연차이신 분들도 많이 까먹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면 계속 까먹어요. 미친 듯이 까먹어요. 엄청나게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압축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특히 행정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법학. 여러분 법학이라는 과목은 사실은 되게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얼개라는 것 자체, 틀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굉장히 그나마 공부하기 편한 학문이에요. 법학은. 근데 심지어 의대에 의학 과목 있죠. 행간이 없어요. 다 외워야 되는 과목들이에요. 다. 그나마 법학은 논리와 행간이 있어요. 공부하기 편한 편이란 말이에요. 의대생들은 여기 뭐 의정 가거나 그런 사람들 왜 이공계에서 수학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굉장히 황당해해요. 행간이 없이 그냥 다 외워야 되는 시험이라서 특이하다, 이상하다, 진짜. 적응이 잘 안 된다고 해요. 법학은 달라요. 그나마 논리적이고 여러분들이 논리가 없다고 느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판례는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요. 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생각이에요. 자, 이런 특징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든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잘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자, 책 소개를 일단은 조금 해볼게요. 이게 11판 박랑수 박사님 통합노동법 책이거든요. 요게 주 이론 교재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조금 제가 거의 그냥 요약본 형식으로 거의 핵심은 다 들어가 있어요. 판례는 거의 원문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원문 그대로라기보단 통너에 있는 문장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좀 얇고, 이 책을 볼 시간도 없고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요걸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노동법 원포인트 판례 170선인데 이게 170개 로노해 로스쿨 노동법 해설에 있는 판례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판례 100선에 있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거고 2년에 한 번씩 개정이 돼요. 이 책은 특성상 방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작년판 갖고 있으신 분들은 작년 거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걸 보고도 이해가 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 판례 번호 있잖아요. 적어도 그거를 검색을 해서 한 번은 읽어보는 노력은 하셔야 돼요. 판례를 읽는 게 어려우면 노무사 돼서도 힘들어요. 실력 없다는 소리를 들어요. 판례를 보고 이 판례는 사실관계가 이러니까 내 사건에서 이 부분은 따서 원형할 수 있겠다. 그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례 번호 검색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검색하시면 이해가 돼요. 그건 책 문제는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원포인트 170선 이렇게 있고, 또 이제 노동법 이론 마인드맵 수용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의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주말반이 아마 실강으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평일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인터넷 강의로 업로드가 될 거 지금 2.5단계 때문에 17일까지 그렇게 학원은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회치, 1회치, 2회치가 같이 올라가요. 주말반은 요거 하나로 1, 2회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총 요런 수용도는 9번을 나가요. 9번을 나갈 것이고, 이게 앞뒤로 양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오늘 할 분량도 2회차 분량인데 페이지로는 내용만 치면 5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와 이거 다 모아가지고 이것만 봐도 되겠다. 가능해요. 가능은 한데요. 적은 양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분량은 적어 보이죠? 여러분들 요거 볼 때 사실 굉장히 효과져요. 제가 요렇게 해서 학부 때는 요렇게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계속 장학금도 받고 복수 전공했는데 성적도 거의 조기 졸업 가능했는데 제가 미뤘었어요. 사실 조기 졸업도 제가 미루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고등고시도 준비했었는데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었고, 그래서 효과적이다.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신줄 놓고 줄구름 그 정신줄 놓기가 쉽잖아요. 정신줄 놓을 때마다 딱 앞에만 보면은 앞에 목차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소 찾는데 용이해지고요. 이 한 페이지 안에 장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왔다 갔다 그냥 계속 읽다 보면은 연결이 돼요. 연결이. 그런 부분 효과적으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이고, 두 문자로 표시된 부분들은 책으로 제가 페이지 펴서 확인을 해줄 거예요. 같이 그냥 두 문자만 읽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두 문자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책 몇 페이지 펴서 그 문장 한번 같이 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것만 보란 얘기는 아니죠. 요것만 보고요. 요것만 보란 얘기는 아니고요. 이 OT 자료에 제가 2페이지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박스 보이죠? 박스, 2페이지 박스. 자, 강의를 듣고 난 후 해야 할 일, 이렇게 돼 있어서요. 자, 마인드맵 이론 수용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머릿속에 이식한다. 이식. 거의 외우란 얘기예요. 이 그림처럼 떠오르면 가장 훌륭하고요. 여러분들이 색깔을 칠하든, 이렇게 뭐 표시를 하든, 중요 표시를 하든, 마인드맵 수용도를 머릿속에 웬만하면 집어넣으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영순한 평일반에서는 수용도를 전혀 활용을 못했어요. 근데 주말반도 개별법은 안 했는데 집단법에서는 제가 이걸 자료를 나눠준 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수업을 할 때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 주말반 수업은 좀 졸려요. 오후에 되면 힘들어서요. 좀 점심 먹고 나면 졸리고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주말반 실강 때 직장인분들이거나 재학생분들이어가지고 직장인분들 피곤하잖아요. 근데 가끔 졸아요. 근데 수영도 하고 나서는 거의 졸지를 않았어요. 재밌기도 하고 머리에 잘 들어오기도 하고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일기 때 영순환 때 평일반을 들으셨던 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야 하니까 그 주말반에 들으셨던 분들은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개별법은 못 받아보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고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 일단 수용도를 이식을 하고 두 문자는 일단 암기하세요. 문장은 기억이 안 나도 상관이 없고요. 두 문자 생각나고 통로로 문장을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은 두 문자 떠올릴 때마다 머릿속으로 그 문장들을 떠올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말이 되게 생각이 난다는 건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순서를 간혹 바꾸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말해보고 써봐도 되는데 두 문자 보고 쓰는 것부터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쓰는데 한 20분 걸린다. 그런데 두 문자 떠올려보고 생각하고 말해보고 하는 거는 몇십 번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같은 시간 안에. 그런 식으로 공부의 시간 단위당 공부의 질을 높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머릿속으로. 그리고 이제 통합노동법을 배운 범위를 진도별로 정독하시면 돼요. 이건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로 제가 핵심을 다 수용도로 찍어놨으니 통합노동법을 딱 보면 이 부분은 안 봐도 되는구나 하고 그냥 유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 넘어가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수월해져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로 누적 정회독. 요것도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다. 근데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요. 대충이라도 그냥 이렇게 대충이라도 보세요. 대충이라도 눈에 익숙하게 친근하게 만들라는 의미예요. 정말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좀 있다. 그럼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딱 한 번 읽는데 약간 놓쳤다. 지나가요. 그냥 가요. 예, 그냥 가요.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계속 거기만 왔다 갔다 해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요. 다음번에는 거기를 보고 말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책임을 지란 얘기예요. 못 본 거는 집중 못한 건. 그래서 라이브로 이 책으로 정독을 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배운 것을 복습해서 예습으로 처음부터 계속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물론 총론을 계속 볼 필요는 없겠죠. 총론을 막. 그러니까 집중 강약 조절해서 잘 보시고 그렇게 되면 같은 책이지만 버전을 계속 달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에 입체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아마. 지겹지 않게. 우리 뇌는 자극을 계속 줘야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 OT 자료 3페이지에 보면 1순환 진도별 범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강의 계획서에는 뒤에 그 원포인트 판례 173 번호 없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OT 자료에다가 뒤에다 넣었어요. 참고용으로 보시고 웬만하면 이 원포인트 판례 173 번호대로 나가려고 하고요. 뭐 간혹 시간 문제 때문에 저는 항상 원래 9시 반에 딱 시작을 해서 1시에 딱 끝나요. 그리고 뭐 오후 강의 같은 경우에 주말반인 경우에는 2시에 시작해서 딱 5시 반에 끝나고 웬만해서는 시간을 거의 지켜요. 여러분들 집중력이 머리에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딱 그 시간에는 집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오버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원포인트 판례 173 번호대로 나갈 거고 그 시간 안에서 다 못했다. 그럼 그 다음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한두 개의 판례 정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범위는. 근데 이 번호를 왜 적었냐? 여러분들 읽어보란 얘기죠. 예,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요 정도는 읽어봐라. 다는 못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는 적어도 봐야겠구나라고 딱 집어줘야 공부를 해요. 근데 뭐 대충 그날 때에 따라서 달라요라고 하면 아예 안 해요. 그죠? 우리 뇌가 그래요. 원래 뇌가. 그리고 이제 원포인트 판례 173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칸이요. 세 번째 칸 보시면 표에서 최신 판례 돼 있죠. 그 다음 날, 그 다음 회차에 전범위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최신 판례를 내겠다는 얘기죠.
이게 의미가 있죠. 이게 최신 판례를 제가 해두면 이런 효과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제 방식에 의해서 최신 판례를 맞게 강의를 해주고 사실관계도 열심히 해줬을 것이고 포섭하는 것도 열심히 해줬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이 판례를 다시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은 좀 읽어봐야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 근데 어떤 판례가 쟁점이었어. 어떤 법리가 쟁점이었어. 그리고 포섭은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랬어. 여기까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우면요. 모의고사 칠 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쟁점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걸 외운 대로 쓰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쟁점이 보여서 답을 딱 내놓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목차를 구성하고 내용을 구성하는 연습을 이때 해보는 거예요. 실전처럼. 자, 보통은 이렇게 150점을 일기에는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수험생일 때 합격한 해에 노동경제학을 딱 그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 해에만 했던 그 집중관리반이라고 해서 노경 그 김우탁 노무사님이 하셨던 한 20명 정도만 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돈 내고 들어가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월 말쯤에 전범위 모의고사였어요. 근데 달마다 총 7번 치는 달마다 전범위 모의고사인데 7등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게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범위는 앞에 한 7분의 1 정도가 앞에 시험 범위겠구나. 그렇게라도 공부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야지. 근데 항상 실패하죠. 항상 실패해요.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단 나아요. 다른 사람 이거 안 할 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전범위를 보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것 자체가 수험생한테 자극이 될 수 있다. 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기 때 1월 말에 요거를 연습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까지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시험날 요렇게 시험을 봐야지.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 감각을 살려서 긴장감을 갖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해설을 그 28일 이렇게 19회차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그 150점이기 때문에 11시 한 35분쯤에 끝날 거예요. 오전 똑같이 9시 반에 시작을 해서 그렇게 되면 한 45분에 시작해서 그날 수업은 한 6, 70분밖에 못해요. 그러면 1교시 정도 해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머지 2교시를 해설할 거고요.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회차.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공부 방법,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도 말해주는 게 전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 그것도 해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신 판례도 해줄 거 있으면 한두 개라도 더 시간이 남는다면 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앞으로 많이 이렇게 조금 빨리빨리 좀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압축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진도별 범위 요거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뒤에 4페이지 보면 이렇게 노동법 이론 마인드맵 수용도 샘플이 있어요. 뭐 지금 수업 듣는 분들한테는 수용도가 이렇게 표지도 예쁘게 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OT만 지금 일단은 맛보기로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못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넣어놨고요.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5페이지에 이렇게 과정별 강의 안내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 교재가 일단은 좀 일기에 좀 많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 다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통합노동법 170선 그리고 수용도 할 거고 수용도 위주로 해서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출변형 25점 문제지를 나눠주겠죠. 거의 홀수 회차에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5점 홀수 회차에 격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5점을 자가 채점하는 거예요. 시간은 한 9시 반에서 시작해서 9시 55분까지 칼같이 딱 넣으시고요. 20분 안에 쓸 수 있으면 쓰세요. 왜냐면 기출 변형이고요. 거의 어디에서 낼 것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노동법에만 매여 있을 수 없잖아요. 일기에는 그런 식으로 강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연기에 충분히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대로 하셨으면 최대 7번 정도 읽으셨어요. 지금 그쵸?
근데 최소 4번, 4번에서 7번 사이로 읽었어요. 그 회독을 했기 때문에 일기에서는 4번 정도 보는 걸로 공부량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정확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야. 4시간 동안 정확하게 4번 보면서 한 3, 4시간 분배를 할 것이고 공부 시간은. 자, 이렇게 해서 기출 변형 시험 문제를 받고 해설지를 보고 자가 채점하는 거예요. 자신의 답안지에다가 꼼꼼하게 표시를 하세요. 자기가 채점을 꼼꼼하게 하세요. 내가 왜 틀렸는지, 뭘 틀렸는지, 내가 법리를 어디를 부정확하게 보고 있는지, 국어적으로 틀린 표현은 없는지. 생각보다 국어적으로 틀린 표현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답안지. 주어, 수어, 가 연결이 잘 돼 있는지. 그거는 판례를 제대로 문구 그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의미죠. 국어적으로 틀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외운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겠죠. 25점짜리 8회치 나온 거. 그럼 기출문제 우리가 5개년치 무료 특강으로 했었으니까 그게 한 해에 6회니까 30문제죠. 이렇게 하면 8회. 그리고 모의고사 6, 14. 44문제 정도를 우리는 습득을 한 거예요. 기출문제 그걸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려워요, 기출문제. 그죠?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고 이게 진짜 내가 이 시험을 쳤으면 내가 쓸 수 있었을까?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29회 문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못 썼고. 그리고 이제 과정별 마무리 특강, 요거는 연기 1기 사이에 일단 진행을 했던 게 이제 로노의 특강하고 기출문제 5개년 무료 특강을 했어요. 로노의 특강은 지금 유료로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 수강생들은 무료예요. 무료고요. 무료 특강 그 기출 분석은 다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기 끝나고 나서 한 2월, 3월 그때쯤에 판례백선 2 특강을 하거나 책이 나오면, 근데 제가 이 판례를 뭐 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판례 특강을 할 거예요. 판례 어떤 것이든 판례 특강을 할 거고요. 아주 중요한 게 많이 나왔어요. 네, 교섭창구 단위라도 그렇고 공정대표 의무 관련해서도 뭐 절차적 공정성 그 판례도 나오고, 게다가 법의 개정이 본회의 통과, 일단은 노조법에서 24조 2항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제가 영순한 때 많이 얘기했거든요. 고용노동부 안은 삭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남아있다. 좀 이상하다. 근데 당연히 임금이기 때문에 삭제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삭제될 것 같죠.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OT 자료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압축본은 이제 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 좀 말을 할게요. 이렇게 수용도가 9번 정도 나가면 앞뒤 양면 인쇄로 이렇게 A4 용지로 해서 나갈 거니까 한 페이지는 30페이지 내외 될 것 같고 뭐 넘을 수도 있는데 장수로는 15장밖에 안 되겠죠. 거의 압축본처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툭툭 보세요. 툭툭 보세요. 자, 이거는 아주 시험 전날에도 이 정도 보고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25점짜리 1기 때 나눠줬던 자료 보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시간을 제가 아껴주는 것이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정리하고 파악하는 과정 자체도 사실은 공부 과정으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생략을 해주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시간을 아껴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수동적으로만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왜 그러한가? 왜 난 답안지를 그렇다면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리고 저한테 이제 메일로 질문을 많이 주세요. 많이 주시는데 대부분 이제 약간은 사안이 약간 다른 거를 착각을 하시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많이 주시는데 대부분이 다 그러세요. 다. 어느 특정 한두 분이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시고, 그러면은 이제 판례를 검색해서 읽어보는 것도 자기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거의 한두 시간 정도를 고민하다가 해결하는 경우가 태반이었거든요. 그럼 그런 건 잊어버리질 않아요, 또. 그리고 잊어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포스트잇에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적어놓고
붙여놓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1월, 2월 요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1차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2월 말부터는 좀 신경을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다년차이신 분들만 2월 말이고요. 초시이신 분들은 이미 병행을 하고 계셔야 돼요. 계속 병행해요. 1차 볼 때까지. 초시이신 분들은 병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차 안 보시는 분들은 내년에 1차 보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 계속 하셔야 되고요. 계속 하셔야 되고. 자, 그 정도 됐고, 이번에 29회 기출문제에 대해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 출제 교수님들은 이제 비밀 유지 각서를 1년 동안 비밀 유지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출제 교수님들이 누군지를 사실은 정확한 소식통에 의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교수님들은 모르죠. 그 교수님들은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 그분들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들 책임이 아니고. 그런데 1교시, 노동법 1교시, 2교시 문제. 그래서 1문, 그리고 2문. 이게 뭐 물음 1이 묵시죠. 그거였고, 이제 물음 2가 이제 근로자 파견. 였고, 2문이 이제 산재. 2교시 1문. 이거 대체근로. 위반 여부죠. 43조. 그리고 물음 2가 이제 분호 의사. 그냥 분호 의사 판단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2문은 이제 공정대표 의무. 제일 쉬웠던 문제. 그리고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것은 부정을 하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하면 오답이라고 했어요. 오답을 쓰게 되면 그냥 10점이 나갔다고 해요. 10점 이하. 그냥 1000% 오답이에요. 문제를 절대로 부정으로 구성하지 않았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건 30점, 이건 20점짜리였고 30점짜리였고 그리고 어떤 일부 강사는 그렇게 돼 있죠. 문단이 문장이 세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설문이. 첫 번째가 이제 그 개인사업자 B에 대한 정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외주업체 C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여기가 A공사가 외주업체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하는 공통된 정보들이 있었죠. 공통정보. 이 세 번째 문제 때문에 물음 1과 2는 답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쟁점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명백히 아니라고 했고요. 쟁점이 아니고요. 자, B와 C의 실체 전부가 쟁점이에요. 그걸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리면 오답이라고 들었고요. 무조건 10점 이하인데 이상하다. 난 점수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전 과목 4과목 전부 다 표준 점수제죠. 표점제. 4과목 전부 다 표점제예요. 4과목 전부 다. 원래는 선택 과목만 표점제가 되는 게 맞아요. 이거에 대한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에 표점제 4과목이 다 들어가게 된 그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저기 유명한 대학의 이제 논문도 발견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기술상으로 이게 들어가게 됐는데 어떤 시험도 전 과목을 다 표점제로 들어가진 않아요. 선택 과목만이지, 선택 과목만. 원래는 노경은 마이너스로 깎겠다. 왜냐면 정답이 있으니까 그거고요. 나머지 과목들은요. 그냥 원점수가 나와야 돼요. 왜? 이게 왜 달라져야 돼요? 이게 나머지 세 과목 노, 인, 행이 표점제가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이 노동경제학 그건 다 거의 잘 나오니까
거의 절대평가 그 점수로 하게 되면 원점수로 하게 되면요 70점에서 80점으로 수렴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경조, 민사, 민소 이게 선택한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 점수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형평이 어긋나잖아요. 시험이라는 거는 공정성, 형평성 그거를 위해서 항상 검증을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이것은 공정성,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했어요. 이 세 과목은요? 무엇과 무엇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지금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저점, 고점. 여기에 표점제가 들어갔다는 말은 저점자와 고점자 점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불공정하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죠? 제가 이거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쟤도 이렇게 잘못돼 있다고. 교수님은 단박에 듣자마자 그게 그렇게 돼 있어서 교수님들은 몰라요, 이 사실을. 이 사실을 모르세요. 그래서 10점 이하라고 해도요. 표점적으로 해가지고요. 점수가 잘 나왔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올해 적어도 이게 지금 개선될 여지는 없잖아요. 올해 이제 30기 노무사가 되시는 분들은요. 요 사실 인식하시고요. 점수 웬만큼 잘 해놓으면 점수 버프 받아가지고 합격하는 게 쉬울 수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지 뭐. 대부분 여기에 몰려 있어요. 이 점수가 낮은데 점수가 잘 나왔다라는 건 대부분 여기 몰려 있다는 의미예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희소하니까 점수가 엄청 버프를 받은 거예요. 인플레가 나타났어요. 노동법은 70점 언저리 점수가 형성이 되면 안 돼요. 예. 제가 알기로는 채점하실 때 노동법 교수님들은 충격을 받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잘 본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점수 굉장히 잘 나왔다고. 어쨌든 그분들은 내가 출제 교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 말 저 말 막 하면 다 충격적인 표정으로 그러니까 잘 쓴 사람이 없는 점수가 잘 나왔으니까 교수님들도 지금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요. 교수님마다 제가 아까 10점 답을 틀리면 10점 이하라고 했잖아요. 25점짜리가 10점 이하라는 거예요. 요것도요. 나머지를 다 잘 썼다는 전제 하에서 법리는 썼고 그냥 답 틀린 거. 제가 이 얘기는 했었어요. 이제 뭐 아무래도 변호사 출신이 출제하신 것 같다. 이건 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그 특징을 머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송을 하지 않으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문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무사는 소송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답변서를 써봤어요. 10점 이하라고 했죠. 답을 틀리면. 근데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달라요. 답이 틀려도 뭐 그냥 쏘쏘. 그냥 법리 맞으면 맞는 걸로 뭐 요런 교수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답 틀리면 점수 안 줄 거야. 신흥학자. 젊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신흥학자분들이 출제위원으로 자주 들어가요. 나이가 있고 옛날부터 출제해오신 분들은 노무사 시험 출제하기 싫어하세요. 왜냐면 굉장히 짜고요. 단가 몇천 원이에요. 짜고 그리고 계속 출퇴근해가지고 매일 그 몇천 부를 해야 되고 점수. 게다가 저희 시험은 복사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원본 채점.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채점표에다가 해요. 굉장히 고되고 힘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젊고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노동법 교수님들이라면 노무사 시험 노동법 출제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고됨 때문에, 고됨과 그 대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하시죠. 근데 신흥학자들이 들어간다라는 거, 신흥학자가 답이 틀리면 점수를 확 깎는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법리 맞으면 뭐 쓴 걸로 해주지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에 대한 언급을 좀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출제 교수님들 경향, 그리고 교수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그리고 글씨체. 이런 것들은 제가 시간을 내서 수업 시간에 수용도도 꽉 차 있잖아요. 막 해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또 이제 격일로 볼 거니까 미리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들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해보라는 의미고요. 글씨체가 좋을 필요는 없어요. 좋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크기는 커야 돼요. 커야 돼요. 다행히 이번에 29회 합격은 했지만 너무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글자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제가 이거 영순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생각보다 합격했지만 노동법 점수가 높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채점할 때는 제대로 된 점수를 줬고요. 썼으니까. 근데 저 말고 다른 채점자가 모의고사를 채점을 하게 되면 저한테 채점한 것보다 점수가 항상 거의 5점이나 적게 나왔어요. 왜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은요, 쟁점이 없는 셈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야 돼요, 글씨는. 적어도 한 줄에 뭐 꽉 채워라 이게 아니라 3분의 2 정도는 좀 채워야 돼요. 3분의 2. 그리고 밑줄에 붙여서 쓰셔야 돼요. 붙여서. 그래야 글자가 안정적으로 보여요. 안정적으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될 이런 글자도 있어요. 심지어 작은데 이렇게 가다 약간 이런 식이고 핵심적인 유효인데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알 수가 없게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요거 정말 거짓말 아니고 한 2분을 쳐다봐요. 제가 2분 거 채점할 때. 교수님들은 이렇게 채점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합격하신 그분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5점이나 차이가 난다. 항상 그렇다. 그거는 답을 잘 쓰셨어요. 답을 잘 쓰셨고 제대로 채점을 하면은 이건 다 맞는 거라서 감점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채점자분들이 한 채점 그것이 교수님들의 시각에서 나오는 점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전 점수를 주려고 채점을 하지만 이분들은 보이는 대로 채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말했죠. 교수님들이 채점하기 싫으시다고. 처우도 열악하고 또 이제 젊다고 해봐야 40 후반 50대 거의 50대세요. 거의 50대세요. 좀 힘드세요. 그쵸? 힘드실 건 뻔하고 어떤 사람들은 글씨가 나빠서 난 불합격하는 것 같아. 그렇진 않아요. 이분은 합격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최소한의 예의인 거예요. 예의인 거. 그리고요. 제가 채점을 많이 했지만 남성분들이 글씨를 잘 써요. 여성분인데 거기서 내용 되게 좋아. 분명히 저는 이게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그런 편견이 작용을 하나 봐요. 글씨 되게 예쁘다. 진짜 잘 쓴다. 이름을 가끔 확인할 때가 있는데 남자인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확률적으로 이거 여자분이네 하는 글씨체를 보면 이분들은요 크게 써요. 예쁘게 쓰는 거는 신경을 안 쓰고요. 오히려 크게 써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신경은 쓰란 얘기예요. 예쁘게 쓸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근데 크게 쓰면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거의 이거 하나에 꽉 차게 쓰시던 여자분이 있었어요. 너무 편해요. 채점하기. 근데 대부분 좀 크게 쓰면 괜찮고요. 여러분들 한 줄 한 줄 쓰는 거 시험장 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채점자분들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잖아요. 크게 쓰시는 게 좋아요. 3분의 2 정도. 그리고 한 줄에 한 22자 정도 들어가는 게 적당해요. 20자에서 22자 정도 들어가는 게 적당하고 3분의 2 이상은 돼야 된다. 3분의 2 이상은 돼야 된다. 절반만하게 쓰는 것도 조금은 작아요. 좀 커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채점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그리고 대충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채점할 때는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글자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미칠 것 같아요. 정말 꼼꼼하게. 왜냐면 이게 코멘트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코멘트를 못 해요. 제가 그죠? 미칠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요 미칠 것 같아요? 안 보여.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안 보여. 끝이에요 그냥. 자, 요거 유의하시라는 거. 요것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글씨를 신경 쓰면서 하는 거 연습하시고. 나는 내용 쓰느라, 내용 열심히 공부하느라 글씨 신경 못 썼어요. 그건 핑계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합격한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나 실력으로 해. 이게 아니에요. 글씨 다 신경 써요, 다. 합격한 사람들은 다 신경 써요. 자, 그 정도 했고, 자, OT 강의 OT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 노동법 이런 마인드맵 수영도 이걸로 해서 잠시 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